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아, 멋진 말이죠. 아나톨리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붉은 백합.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많이 쓰신 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장소가 뭐 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생각 그리고 편견을 바꾸는 거다. 생각 자체가 넓어진다는 이 말이죠. 근데 말이죠. 자, 오늘 갈 곳들은 있죠. 아, 너무 생각과 장소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트림, 굉장히 핫한 곳으로 우리가 떠날 거기 때문에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생각, 편견을 완전히 바꿔줄 곳이다.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우와, 이게 몇 번째입니까? 벌써 73번째, 73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하철 여행이지. 와, 많이 왔습니다. 73회째 열차. 자, 오늘 코스는요, 가을에, 아니죠. 겨울에.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죠. 이 겨울에, 딱 가기 좋은 곳, 놓치면 아까운 트레킹 명당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더 좋은 트레킹 명당인데 세 군데만 찍어드릴 거고요. 모두 다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야, 요거 신상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어머님들은요. 올해 2024년도는 못 타시고요. 2025년도에 돼서야 타실 수 있는 타시는 게 아니고 가실 수가 있는 트레킹 코스. 어디를 가느냐? 야, 이게 엽기적입니다. 어디냐? 동대문. 디디피 아시죠? 디지털, 그 프라자, 그 위쪽 있죠? 그 위쪽 천장을 밟고 트레킹하는 코스가 신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야, 이거 있어요. 하늘길입니다. 그 하늘길이 어디 있느냐? 하늘길이 많죠? 근데 이게 을지로 위쪽으로 가는, 그래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코스가 있습니다. 을지로 하늘길을 찍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서울 한복판에 비밀의 숲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눈 내리고 이럴 때 너무 좋게 갈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는요. 야, 이겁니다. 이름이 진짜 이뻐요. 루프탑 카페가 아니고 루프탑 트레킹. 야, 그리고 놀랍게도 동대문 DDP 디지털 플라자 꼭대기를 지나게 되겠습니다. 야, 살벌하지만 달콤 살벌하다 이런 표현 있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버님 어머님들에 앞서서 올해 시범 개방할 때 다녀왔습니다. 아, 대단하죠, 시릭스. 네, 그래서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들을 안내하는 이 시니어 TV의 간판입니다. 지하철 여행이지에 이 진행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 자랑입니다. 아유, 정신 차려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지하기 쉽게. 동대문은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하차하시고요. 1번 2번 아무 때나 나오십시오. 그냥 이어집니다. 보통은 1번 출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동대문 DDP까지 가고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지하철 역명은 또 공부를 하고 가죠. 근데 여기는 동대문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아시니까 흥인지문 이런 거죠. 이 지자 보통은 뭐 숭례문 이래가지고 다 세 글자잖아요. 얘는 네 글자야. 흥인지문 있잖아요. 그 갈지자 이게 왜 들어갔냐? 이게 이 터가 약했대요. 그래서 글자 하나를 더 넣자 이래가지고 그 갈지자 하나를 빵 더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기가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단 지명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하철 여행 이지를 위해서 만든 역이에요. 왜냐면 이게 2호선, 4호선, 5호선이 겹치거든요. 이게 겹칠 때마다 역들이 지하철이 생길 때마다 역명이 바뀝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2호선이 생겼을 때 있죠. 처음에 개통 당시입니다. 2호선 생길 때는 서울 운동장역이었습니다. 옛날 이름이죠. 원래는 경성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아닙니까? 서울 운동장역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4호선이
추가됩니다. 얹어지죠. 4호선 얹어지면서 동대문 운동장역으로 바뀌죠. 저는 요거 기억납니다. 동대문 운동장역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09년도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가 됩니다. 이것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역명이 사라져 버렸어. 이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지금의 역명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야, 이게 봐. 이 지하철 역명만 봐도 역사가 보이는 이런 멋진 곳은 기어이 한번 찍어야 된다. 안 찍은 분들이 없으시다고요? 역시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청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 있죠. DDP에 있던 장소가 동대문 운동장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재밌어요. 우리 동대문 운동장 하면은 피가 끓지 않습니까? 우리 7080 응팔 세대들은 야, 여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부산에 있는 공설 운동장 옆에서 자랐지만 부산의 공설 운동장하고 동대문 운동장 양대 산맥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역사의 어떤 대명사였어요.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역사 경성 운동장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왜 경성 야구단 영화 생각나시죠? 그 경성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의 장소는 훈련 장소였죠. 군인들 훈련하는 그 하도감이란 명칭을 썼었는데 이게 1907년입니다. 대한제국에 군대가 해산을 하죠. 요때. 요 해산하면서 이제 일제가 대규모로 또 들어옵니다. 일제가 들어오면서 그 침탈을 하죠. 침탈을 하면서 가장 먼저 폈던 정책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네가 통치를 하니까 정신을 딴 데로 돌려야 돼. 그래서 스포츠를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얘들이 그냥 지구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우리 국민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경성 운동장이란 걸 대규모로 당시에는 넘버 원이었죠. 가장 크게 해서 통치 능력도 보여주고 관심사도 돌린다 이거지. 스포츠 쪽으로 돌리려고 굉장히 압실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시행을 한 거죠. 근데 말이죠. 이게 아버님, 어머님 재밌는 현상이 발발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뒤집어지죠. 오판을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스포츠로 정신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대한민국 우리 감정들 있죠. K 감정들 아닙니까? 이거 어떤 거냐? 끌어오르잖아요. 막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달아오르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오판을 한 거죠. 스포츠가 오히려 민족 정신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메인 메카 자리가 동대문 운동장, 경성 운동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당시 요거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다. 100살까지 사신 분들은요, 경평전이라고 했어요. 경평전. 축구대회인데, 서울, 경성, 경성하고요. 서울하고 평양 라이벌전이 또 펼쳐집니다. 이거 남북 대결이란 게 예전부터 우리 또 피를 끓게 하잖아요. 서로 응원전을 펼치고 라이벌을 하지만, 나중에는 또 화합의 어떤 그 장소가 공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2회 대전이 열렸고요. 그다음 축구뿐 아니라 야구까지 아우릅니다. 그래서 경성 운동장 야구장 야구할 때는 요 기록들이 다양하게 또 쏟아졌죠. 최초의 홈런 타자가 있습니다. 1928년도. 오래됐죠. 6월 9일 날 빵 쳤는데 이게 장외로 날아갑니다. 이 선수가 이영민 선수.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영민 선수가 유명한 게 아니고 당시 대회 있죠. 이게 뭐였냐면 한일전이야. 그때 야구 한일전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 한국인 학생 중심이 된 연희 전문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학생이 중심이 된 경성 의전 있죠. 요 둘이가 맞붙은 거야. 이때 그냥 빵 하고 장애 홈런을 갈겼던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데자부 된 게 어떤 겁니까? 최근에 나왔죠. 그거 한국계 민족학교 있죠. 이 역사적인 기적의 어떤 순간이었죠. 교토국제고 꿈의 무대라 불리는 일본 내에서 꿈의 무대라 불리는 여름 고시엔 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게 어떤 거냐면 3,700개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들 다 붙어.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우승자들만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왕중왕을 가리는 그 자리에서 이 교토국제고 이게 한국계 학교라 불리는 겁니다. 한국 자본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가 되죠. 이게 그냥 한국 시리즈 같은 거야. 그냥 치면은 거기에 일본 시리즈 같은 거죠. 재팬 시리즈. 여기를 재패를 하고 3,700개 그 고등학교가 맞붙은 곳에서 1등을
아닙니까 하는 거죠. 교가를 한국말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해서 올해 2024년도에 감격을 전했던 그런 느낌으로 이민규 선수 이야기했다가 올해까지 왔네요. 자, 장애업을 터뜨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정치판을 다른 스포츠 시선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오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송기정 선수도 나옵니다. 경성구장에 송기정 31년도부터 36년도까지 해서 5000m 장거리에 뜁니다. 이때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13전 10승. 어마어마하죠. 뛰었다 하면 그냥 우승이야. 그래가지고 장거리 마라톤으로 전향을 하게 돼. 결정적인 장소가 또 여기 경성 운동장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일제가 뒤늦게 알죠. 40년도에 이르렀어요. 1940년도에 국기 종목 금지 뭐 이런 조치를 내리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활활 타올랐던 거죠. 그때부터 민족 의식이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바뀝니다. 역사 서울운동장으로 바뀌고요. 뭐 다양한 광복 기념 행사들도 열리고 뭐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행사들도 다 이곳에서 열리죠. 근데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기억하는 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고교 야구 대회 하면은 뭐 무조건 동대문 운동장이었죠 그때. 우리 그 강희석 PD는 어려서 잘 모르죠. 그게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어요. 청룡기배, 대통령배 이런 것들 있죠. 봉황대기, 황금사자기 이런 것들 막 설린상고 나오고 부산상고 나오고 막 이런 멋진 고교야구의 명승부가 펼쳐졌던 거. 저는 또 우리 또 부산 팬 아닙니까? 롯데 자이언츠 최동원 선수. 예전에 이 멋진 폼으로 또 던졌던 그 당시에 뭐 160이 나왔다 이랬는데 스피드건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청룡기 결승전입니다. 1976년도야. 그때 왕봉승을 0점을 준 거지. 명성을 떨치게 됐던 기회가 됐다. 굳이 제가 최동원 선수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는 거는 또 애정 이다. 여기 봐주시면 되겠죠. 방송에 가끔씩은 사심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차범근 선수 여기서 뛰었죠. 그때 명승부 있죠. 이게 어떤 명승부에서 70년대예요. 70년대에 박 대통령급 아시아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붙었는데 지고 있었어요. 3대5로 지고 있었어. 근데 막판에 있죠. 7분 만에 3골. 헤트트릭을 연속으로 막 터뜨렸어. 그래가지고 무승부를 이끌었다. 기적의 무승부라 불리는 고전을 차범근 선수가 멋지겠죠. 붐이 그 원조가 또 독일에서 붐이 이랬잖아요. 원조가 동대문 서울 경기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죠. 청계천 보건공사 이어지고요. 철거는 2007년도에 하면서 역사 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생겼습니까? 빠방 저희 테이블 같은 우주선이 하나 하늘에서 쾅 하고 떨어지죠. 거기가 건물이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라 불리는 거 요거 그래서 불시착한 UFO 같다 이래가지고 건축비만 이곳에 들어간 게 5천억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5천억짜리예요 이게.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엔데믹 이후에 많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인증샷 찍고 뭐 난리입니다. 여기 가면 지금 디자인 플라자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죠. 자하 하디드란 분에게 의뢰를 해서 예술 작품으로 건축을 한 게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대한제국의 군인들 훈련소였죠. 그게 하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와 어떤 현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 H카가 또 설명을 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여행도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뉴트로 한 거다. 레트로 하지만 뉴를 입힌 명소다. 근데 여기가 뉴트로한 명소를 아예 남겨놨어요. 지하철 역사 아까 1번 출구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대문 유구라 그래가지고 동대문 운동장 유구라 그래서 그때 당시 하도감 터에 남아있던 그 흔적들 있죠. 그거를 그대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바탕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역사 공부도 하면서 뉴트로한 어떤 맛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 이야기한다고 너무 오래 갔죠. 자, 올해 선보이는 게 뭐냐면 2024년도 겨울입니다. 겨울에 선보인 게 뭐냐?
이 DDP 10주년을 맞았어요. 건축한 지 10주년. 이 10주년인데 이 DDP 위를 트레킹을 합니다. 이름도 진짜 이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루프탑 트레킹. 야, 이런 트레킹은 없었죠. 전국에도 루프탑을 어떻게 트레킹을 해? 이거 만든 거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무슨 타워 가면 뭐 스카이워크 한다 바깥으로 돌잖아요. 근데 야, 이 건물 위야. 건물도 사실은 기둥이 없잖아요. 무기둥으로 만든 건데 야, 이 위를 밟게끔 이게 알루미늄 판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판 위를 밟게끔 만든 트레킹 코스 전 세계 최초다. 이거 정말 잘하셨다. 우리 지하철 여행이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나중에 협찬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특히 골든타임은 밤입니다. 당연하겠죠. 야경이 옥상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걸 밟고 올라가는 거고 DDP 루프탑 투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UFO 이 건물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가야죠. 왜냐하면 이 투어를 할 때 루프탑 트레킹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투어를 또 같이 합쳐서 합니다. 왜냐하면 루프탑만 걸으면 시간이 짧거든. 그래서 요 건물 투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DDP는요 2014년도 개관했죠. 올해가 2024년도니까 10주년이다. 그죠? 그래서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 상 이름이 프리츠커상. 아이고, 이 발음도 힘들다. 그죠? 요거를 수상한 영국 건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하 하디드. 이분께서 마지막 작품으로 환유의 풍경이다. 이렇게 만든 게 동대문, DDP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멋집니다.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냐? 알루미늄 판이 되잖아요. 이게 바깥에서 보면 은빛, 나죠? 45,000장입니다. 알루미늄 판들이 다 있어. 크기는 제각각. 이거를 다 붙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숫자만 무려 1억 명을 넘어선 놀라운 곳입니다. 요즘에는 외국인분들이 무조건 방문하고 있고요. 각종 전시들도 다양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동대문 예전 생각하고 오시면 진짜 정말 추억에 젖지만 핫플 느낌으로 뉴트럴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다 생각하시고요. 자, 루프탑 투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코스. 1차 코스는 제가 아까 루프탑 가기 전에 다양한 곳들을 둘러본다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안내소가 딱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안내소에서 헬멧을 씁니다. 헬멧 하나 딱 쓰고요. 헬멧 안 쓸 수가 없죠. 헬멧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어폰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마이크 시설 있죠. 무선 마이크 시설. 요거를 딱 목에 장착을 하고 목걸이로 이어폰을 꽂고 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코스는요. 시크릿 투어라 불립니다. 시크릿 투어. 그러니까 동대문 DDP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들 있죠. 그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살벌해요. 그래서 이게 안 본 공간이 어딨어 이러잖아요. 근데 안 본 공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기계실, 뭐 풍도, 그 왜 안에 바람길 있잖아요. 풍도 이런 데야. 그래서 이런 데를 지난다는 거, 뭐 재미는 있습니다. 안에 시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 보는 맛이 있는데 약간 그 헬멧 쓰잖아요. 그리고 천정이 낮아요. 그래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막 낮거든요. 낮게 돼 있어서 약간 헬멧을 쓰고 쑥으리면서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탐험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은 B2에 있는 기계실 그리고 B3에 있는 풍도 바람길 있죠. 동대문 DDP가 문이 그 기둥이 없잖아요. 그 안쪽으로 바람이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풍도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고요. 안전 헬멧 쓰고 다닌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2차 코스로 갑니다.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 타고 4층까지 딱 올라갑니다. 4층에 딱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전망대 하나 펼쳐져 있어요. 잔디밭이야. 그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뭐 약간 뭐 이렇게 담소 나누고 가기 되게 좋은 풍광 좋은 전망대인데 인조잔디 쫙 깔려 있고요. 근데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옆쪽으로 그 전망대를 딱 보고 옆쪽 칸으로 들어가면 창고 같은 데를 딱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게끔 딱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 같은 데 안에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냐면 서약서 있죠. 살벌합니다. 어떤 모험 익스트림 투어든 서약서를 쓰죠. 무슨 사고 났을 때 책임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서약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네스라는 안전장치를 착용합니다. 이거 살벌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진짜 번지점프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그 다리 두 개를 땅에 딱 딛고 있으면 그
그거를 올려서 조끼 같은 형태로 안전 하네스 장치 있죠. 이 방석 같은 걸 하네스라 그러는데 그런 거부터 해서 조끼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옥상에 가면 바람에 날려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 안전 고리를 착용을 하고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시행이 된다. 서약서 쓰고 그다음에 하네스 착용까지 하면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 루프탑 투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사항 아셔야죠. 지금은 만 18세부터 70세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애청자분들인데 야 신기잖아. 70 넘었어. 이런 분들은 약간 섭섭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올해까지 기준 2024년도 기준이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 이 투어 프로그램을 그랜드 오픈 상설로 운영을 합니다. 봄 시즌, 가을 시즌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때는요, 요 기준 자체가 변합니다. 우리 또 70 넘으신 분들 중에 액티브한 분들 많거든요. 나이 늘려야 됩니다. 이거 서울시 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나이 좀 늘려달라. 제가 주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릴 거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어쩔 수 없어요. 알루미늄 판이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는 100kg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 PD는 불행히도 못 가시겠네요. 100kg 넘죠? 네. 안 됐습니다. 자, 100kg. 자, 그리고 내년부터 유료화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그랜드 오픈을 하면서 유료화까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올지 딱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신기자 그때 지하철 여행 이제 소개를 했지 이러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올라가는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념 수건입니다. 기념 타월이라 그러죠. 타월에다가 매직을 줍니다. 매직으로 문구를 적어요. 기원하는 문구, 소원 문구, 희망 문구, 아니면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다 적어. 그리고 올라가서 그 기념 수건을 펼치면서 기념 타월을 펼치면서 인증샷을 나중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면 되고 안전고리 헬멧 쓰고 올라간다는 거 끝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느냐? 야, 이거 잠수함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그 위쪽에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 뚜껑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별천지가 뿌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가 다 보이는 동대문 DDP의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 조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옆쪽으로 해서 뭐 동대문 운동장, 시장통 이런 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야, 신기야. 근데 나 위쪽에 올라갔는데 겁나는데 안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도 독일사 거 인증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 2중, 3중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전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10명이 배치가 됩니다. 원래 이 투어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안전 요원 숫자도 10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안전 요원 숫자가 투어하는 숫자랑 비슷해.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면 감탄사 폭발이죠.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에 보면은 뭐 패션 상가, 뭐 맛집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앵글들 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도쿄 밤에 갔어. 골든타임 저녁 때 갔으면 얼마나 야경이 이쁘게 펼쳐지겠어요. 그다음에 동대문까지 끼고 해서 그 뒤쪽으로 야경을 딱 찍을 수가 있잖아요. 언덕배기로 뭐 억새 갈 때 있고 막 놓여 있는 성곽길도 살짝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인증샷 코스가 나가자마자 이제 선장 올라갔잖아요. 그럼 바로 살벌하기 때문에 인증샷부터 찍어야 돼.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나가자마자 인증샷 찍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요원이 알려주는 대로 포즈 잡으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 점프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 포즈를 취하고 인증샷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즈를 어떻게 취해?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안전고리 있죠. 이게 줄이 안전고리 줄이 묶여는 딱 있고요. 그다음에 늘어나는 정도, 요 텐션 유지가 3m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려견 목줄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이렇게 늘어나다가, 반려견들도 땡기면 딱 오잖아요. 우리도 늘어나다가 이렇게 땡기면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3m짜리 목줄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해서 쭉 투어를 도는데 그 DDP 발판을 밟고 이제 위쪽을 쭉 돕니다, 공간들을. 그래서 이게 총 투어로 발걸음으로 도는 구간이
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여 분 그러면서 다양한 코스들을 체험하는데 진짜 핫플레이스는 어디냐면 요거 있죠. 잔디 정원이 있습니다. 야, 이 옥상 DDP 꼭대기에 잔디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DDP 옥상에 웬 잔디밭?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지붕 탐험 중에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고, 시그니처 포인트인데, 요런 의문이 들잖아요. 궁금증. 어떤 거냐면, 야, 이 알루미늄 지붕 뜨거운데,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햇살도 내리쬐, 패널 위야, 빛들도 막 내리쬐는데 이게 진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일부러 요 위에다가 사막식물이 있어요. 사막식물 중에 세럼이라는 애를 갖다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막이잖아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육식물 종류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여기도 재밌죠. 그 옥상에서 다육식물 앞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신기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질문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폰을 들고 갈 수가 있고요. 폰을 담을 수 있는 목줄에 가방을 줍니다. 목줄 달린 가방을 주니까 요거에 넣어서 자기가 폰카 찍을 수 있을 때 여유롭게 찍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찍고 나오시면 완벽한 DDP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는요, 하늘길 갑니다. 을지로 하늘길이고요.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 그 가로 이야기 하잖아요. 남북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길들도 종로가 1, 2, 3, 4, 5, 6, 7, 8가, 을지로 1, 2, 3, 4, 5, 6, 7, 8가, 청계천 1, 2, 3, 4, 5, 6, 7, 8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로로 쭉 놓여 있죠. 길들이 퇴계로까지 해가지고. 근데 말이죠. 이거는, 이 하늘길은 동서로 가로지릅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 길 있죠. 을지로, 청계천, 종로, 퇴계로까지 해서 이거를 쫙 그냥 관통을 하는 거죠. 동과 서로 관통을 하는 하늘길이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종묘부터 해서 지하도가 생겼어요. 지하 라인 지나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랐습니다. 치솟아서 세운상가부터 해서 하늘로 치솟은 다음에 하늘길로 넘어와서 퇴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멋진 코스에 하늘길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아버님, 어머님 중에 운전하고 지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북 쪽으로 왔을 때 지나게 돼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저게 뭔가 하고 항상 보기는 하는데 그냥 지나치죠. 이거를 걸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신익수밖에 없는데, 아버님, 어머님 중에 홍콩 다녀오신 분들 있죠. 홍콩 다녀오신 분들은 그거 기억합니다. 홍콩 가면 꼭 보는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중에 그게 뭐냐면 영화 중경삼림. 굉장히 오래됐죠. 중경삼림에 나왔던 약간 그 지하철역 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르막이 있는데 거기가 에스컬레이터로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영화 속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앞뒤로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요게 이제 홍콩 센트럴 위치한 미드레일 에스컬레이터라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 길이만 800m짜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이거 워킹하는, 그냥 걸어가는 거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길쭉하게 있는 게 많아서 별로 안 길다 생각하는데 이게 도심 속에 있는 800m짜리 에스컬레이터는 가장 길다. 위쪽으로 쫙 가는 거죠. 그냥 평평하게 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공항 같은 데가 평평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800m 짜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994년도에 홍콩에 개통이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길 있죠. 이 느낌이 이거랑 좀 비슷했어요. 근데 느낌만 비슷하지 에스컬레이터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만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계단으로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분위기는 홍콩의 미드레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는 길 간단합니다. 지하철 을지로 사가역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계단 올라가시면 하늘길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트레킹 순서를 제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쭉 한번 지하길부터 해서 종묘 많이들 가시니까 지하길부터 해서 을지로 하늘길까지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도가 있는 구간이 청계산가부터 해서 대림산가 세운까지 이어지는 420m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세운부터 해가지고, 삼풍산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 하나 지나고 인연 진양까지 이어지는 하늘길 구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묘부터는 지하도로 넘어와가지고 세운부터 해가지고 하늘길로 솟아서 올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되고요. 지하도에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죠. 그래서 여기가 을지로 라인아트 테마존으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되게 이뻐요. I am 을지로 이래가지고 I am 내가 을지로다 이거지. 나도 을지로다. 나가수 이런 느낌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만드는 공간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그림도 걸고 지하 공간을 완전히 또 트랜스포밍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그냥 한번 지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세운상가로 딱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늘길 3층으로 이어지는 하늘길이 쫙 펼쳐집니다. 이게 일부 구간은 나무데크길이 있고요. 철제 구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구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굉장히 좀 두서없이 돼 있는데 이걸 일렬로 쫙 펼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서울시 분들이 앞으로 세운상가 개발하면서 같이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운상가가 뭔지도 좀 알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세운상가 이게 예전에는요 아버님 어머님 뭐 잘 아실 테지만 요 안에서 잠수함도 만든다. 인공위성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시장이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7, 80년도에 뭐 전자제품, 컴퓨터 이런 것들 없는 게 없었던 굉장히 게임기까지 해서 굉장히 저력 있는 시장이었다.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강렬했다. 한때는 잠수함과 인공위성을 만든다는 썰까지 했었다. 네. 대단하죠. 탱크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공중보도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쪽을 지나면서 다양한 공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핫플레이스들을 하늘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핫플레이스들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 쪽에는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이름 중에 가볼 만한 데가 호랭이가 붙은 카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막 다양하게 그다음에 꽈배기집 있죠. 튀김 꽈배기집.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맛집들이 많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박물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물관 쌍포라고 제가 부르는데 첫 번째는 세운상가 박물관 있죠. 요거는 청계천 메이커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연도별로 역사를 여기다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40년대부터 해서 세운상가 설립 당시 그리고 10년 단위로 세운상가의 변화상들을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옆에 전시는 전자기기, 오락기 이런 것들 다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 그다음에 소리사라고 하나 돼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것 같죠. 예전에 오디오도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팔았던 또 전통이 있던 세운상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 오디오 부품, 그다음에 옛날 라디오 같은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옛날에는 아버님 어머님들 기억 못 하시는 분들, 우리 젊은 층들이 요즘에 우리 지하철 여행지 너튜브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모르실 텐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어요. 주파수 맞추고 다이얼 돌리고 하는 거. TV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기 있죠. 테트리스라든지 이건 잘 모르시죠. 블록 같은 거 내려와가지고 맞춰야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 스노우맨 이런 거 있었어. 우리 어릴 때 되게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이 보라고 소리사라는 박물관까지 이 두 가지를 꼭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어요. 아날로그 체험 공간. 이게 또 뉴트로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날로그 하나 봐야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분박스로 만들었는데 옛날 브라운관 TV 또 나오네요. 그리고 타자기 이런 거 있죠. 7080 때 우리 익숙했던 거 우리 다 쳐봤잖아요, 그런 거. 지금 키보드에 익숙하지만 애들이 그때 당시에 타자기였거든요. 아우, 진짜 타자기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식물 벤치 같은 것들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요 아날로그 분박스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너스 공간으로 요즘에도 핫하게 팔리는 데가 뭐냐면 연예인분들도 여기 많이 들르는데 옛날 오락기 판매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쭈그리고 앉아가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던 게임 있었거든요. 테트리스 같은 거 아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하는데 이 게임기를요
통째로 팝니다. 통째로. 이 전체,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할 때 있죠. 그 게임기를 이 통째로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간대요. 많이들. 이런 것들도 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인기다. 이게 사실은 유트로한 어떤 트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거 딱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출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 아까 시장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념, 뭐, 진양시장 이런 거. 여기가 하늘길 1층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바로 양옆으로, 시장이 펼쳐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인연이고요. 왜 좋아하냐?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밥 먹으러 누비고 다니는데, 김치찌개 엄지손가락 닮은, 상호의 그 김치찌개집. 사장님 잘 계시죠? 접니다. 네네. 요거. 그래서, 여기 맛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런 거 있어요. 생선구이 거리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쌍화탕 거리도 있어요. 여기 다방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닭 한 마리 집 거리. 이런 거 있죠. 닭 한 마리 아시죠? 이거 푹 끓여가지고, 닭 한 마리 넣고 나중에 칼국수 넣어가지고, 쫙 국물 진하게 해서 먹는 거. 요거까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현시장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아버님, 어머니들, 거기에, 만화,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 나왔던 그 LA 갈비집이 있거든요. LA 갈비 골목이 한 대여섯 개가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골목까지 같이 해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맛집 중에 제가 추천 순대국밥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 있습니다. 산수갑산을 다 다니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그 비스무리한 이름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대 정식이 맛있어요. 순대국밥 말고 거기는 순대 정식 시키면 요 접시에다가 와 부위별로 가장 신선한 순대 부위들을 다 담아서 줍니다. 이 진짜 맛있어요. 맛집이라서 11시 반부터 줄 섭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 많이 버셔가지고 분점까지 내셨거든요. 바로 옆쪽으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물갈비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충무로에서만 볼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여기 원래 태백 쪽에서 유명했죠. 그래가지고 물갈비집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갈비인데 국물이 자작자작해.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3는요, 하나 더 가야 됩니다. 바빠도 요걸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시내 한복판, 도심 속에 있는 대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이천역에 내릴게요. 이천역에 내리셔서 가시면 되고요. 이천역이 4호선입니다. 이천역 4호선 4번 출구 쪽으로 나오신 다음에 여기가 경의중앙선 4번 출구하고도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신 다음에 한강 방면 쪽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여기 가시면은 재미있는 놀라운 공간의 대나무 숲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대나무 숲을 소개해드린 이유 아시죠? 사실은 여행이란 게 그래요. 제가 늘 이렇게 바쁘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여행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아버님, 어머님들은 계속 뇌를 굴리면서만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쉼의 휴식의 마디라는 걸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마디를 못 만드셨기 때문에 역경 같은 게 있잖아. 막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한 방에 그냥 대나무 거대한 나무가 꺾이듯이 쾅 하고 쓰러진다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 그 대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들이 있죠. 요런 거를 쉼의 마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쉼의 휴식의 인생을 살면서 마디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 시니어 TV에. 근데도 중간에 마디 같은, 쉼의 휴식의 마디 같은 지하철 여행지를 넣었잖아요.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 없애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자, 아무리 바빠도 2초원의 지명 공부는 하고 와야죠. 2초원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2자가 뭐냐면,
이사 간다 이자예요. 그래서 이 동네가 한강변에 있잖아. 한강변에 있는 집들은요, 이사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사 간다는 이자 써가지고 이촌이다. 이 지역. 그래, 동서로 나눠가지고 뭐 동부 이촌, 서부 이촌 나누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촌이었다. 그래서 일제시대 또 음차할 때, 그때 이제 한자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촌, 다른 한자를 써서 이촌을 쓰지만 원래는 이사할 때 이자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테마 숲길은 어디로 가느냐? 옆쪽으로 나오시면 바로 있고 한강변 쪽으로 나오시면 요게 이제 서울시가 2019년도에 예산을 다양하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억 정도 들여가 나무를 심었고요. 이 중에 이촌 한강공원에다가만 대나무 5,471그루를, 야, 71그루를 5,471그루의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서울 시민들이 휴식에 쉼의 마디를 만드는 걸 배우라고 대나무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데 1km 정도 이어집니다. 길이만 1km 정도 이어지는데 이게 사실 뭐 짧고 뭐 대나무 별로 뭐 듬성듬성 있는 거 아니야 신기해 이러잖아요. 여기가 완전 대나무 밭이야. 그래서 우리 보통 담양에 있는 중록원 정도 떠올리잖아요. 여기 가면은 빼곡하게 대나무 밭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방불케 하는 빼곡함, 그리고 1km, 중록원의 길이가 2.2km예요. 아버님, 어머님. 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1km면 굉장히 긴 대나무 밭이 펼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 숲길을 딱 가면 굉장히 놀라는데 그냥 흙길, 그 다음에 그냥 징검다리처럼 돌을 박아놓은 길, 뭐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이쪽을 걸으면서 이 초겨울에 눈이 내려 막 눈이 내렸을 때 그 설경을 보면서 대나무의 어떤 쉼의 철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는 거 멋지죠. 그래서 진짜 신비롭다. 도심 한복판에 야, 이런 대나무 숲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지나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물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도로가 가까워서 소음이 좀 심해요. 근데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대나무 밭을 지나는데 무슨 힐링이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나무의 효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있죠.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농도가 편백숲 있죠. 원래 피톤치드 하면 편백 아닙니까? 편백숲과 맞먹는 수준이고요. 일반 소나무 있죠. 일반 소나무 숲보다는 높았습니다. 같은 면적일 때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자체로 걸으면 치유의 숲이 된다, 이 느낌으로 한번 가주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동작대교 밑까지에서 한 1km 정도 쭉 이어지고요. 다양한 구간들을 지나는데 끝지점도 재밌습니다. 끝지점에 뭐가 있냐면 잔디밭이 쫙 펼쳐지고, 이게 이촌 한강공원이 제대로 나오는 코스거든요. 텐트 치고 놀기 딱 좋고요. 겨울에 눈 내리면 더없이 뛰어놀기 좋겠죠. 반려견들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쪽으로 보면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뭐 게이트볼장, 테니스, 우드볼장까지 해가지고 겨울에는 눈 많이 내렸을 때 잠시 쉬겠지만 아니면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대나무 숲길 말고도요, 이 이천 한강공원 쪽은 워낙 유명한 게 많습니다. 계절별로. 사계절 다 와도 좋은데 어떻게 봄에는 유채밭 있어요. 그래서 달맞이,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갈대, 억새, 코스모스까지 해가지고 요 옆쪽으로 쫙 펼쳐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동작대교 바로 아래쪽이다 생각하시고요. 대나무 숲 보고 한 바퀴 쫙 돌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힐링 투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가능할 것 같지 않았죠? 엄청난 코스의 트레킹 명소들을 지하철 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멋진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함께 갈게요.